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중국 공산당과 한국과의 그 외교 문제, 싱하이밍 대사로 촉발된 한중 관계의 긴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의 그 커넥션 관계가 참 점입 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북에서 야당이 지금 종북에서 종중 사대주의로 간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근데 이제 종중 사대주의 본색이 이번 그 싱하이밍 대사의 망언으로 인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내정 간섭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더니 한술 더 떠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거 갈 때예요, 지금. 그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산불 약속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과 비슷하게 이재명의 친북 노선도 이거 참 점입가경이다, 가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벌써 2017년 방중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끈끈한 인연을 맺었고, 또 뭐 중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중국 대사관 직원한테 골프를 접대하려고 3개월 동안 뭐 줄서기도 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만. 자, 봅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당대당 커넥션이 새삼스럽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배후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커넥션은 이미 이재명 대표부터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중국 공산당 매체 CCTV죠. 중국 중앙 텔레비전과의 사드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CCTV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인가 이렇게 묻자 이재명 시장은 이런 말 합니다. 사드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영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일 뿐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참 기가 차죠. 당시 CCTV는 이재명 시장을 차기 유력 대권 후보라고 표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해 6월입니다. 성남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드디어 오매불망 중국을 찾게 됩니다. 이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때 중국 공산당 간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성남시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중국 성남시하고 중국 사회과학원하고 사회과학원을 초청해서 성남시가 2017년 12월입니다.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부도 개입하는 기관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개입하는 기관이 중국 사회과학원입니다. 단순한 학술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첩보기관이에요. 중국 중앙정부의 사회과학원이 일개 기초단체인 성남시 세미나에 대거 참석한 사례는 외교가에 유례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쏙쏙 다 모였습니다. 이종석이가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대 박사과정 북한에서 내재적 접근법으로 해서 했던 인물이죠. 친북학자인데
육귀홍 당시 주한 중국 대사도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뒤에 경기도와 중국 간의 교류는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성향은 2016년 7월 사드 정말 고고도 요격체계 배치 때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8월부터 중국을 찾아 읍수하는 한편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쳐대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미가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난리가 나가지고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읍소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 사드 배치 반대를, 추가 배치 반대를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기가 찹니다. 어느 나라 국회의입니까? 2017년 3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3월에 중국의 3불 1한, 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고, 이게 3불 정책이죠. 배치된 사드 포대 운용도 제한하겠다고 중국에 덜커덩 약속했습니다. 그게 이 유명한 3불 1한 정책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사드 포대 운용도 제한하겠다. 3불 1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반역적인 대중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실시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방중 당시 우리 측 사진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진기자가 폭행을 당했잖아요. 2017년 12월 달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국 대사로 있었을 때는 강원도 8호호의 이름을 중국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바꾸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을 6.25 때 괴멸시킨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8호라고 이름을 지었다가지고 그 호수에 수만 명의 중국인 시체가 거기서 수장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승이었지요. 근데 이거 중국 대사가 이름 바꾸라 해가지고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정 간섭이죠. 민주당 정치인들과 주한 중국 대사와의 커넥션도 대단히 깊습니다. 끈끈합니다. 특히 골프 커넥션입니다. 서울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접대 골프를 치자고 몰려들어 3개월 넘게 줄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프 접대하겠다고 3개월 넘어 줄을 섰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골프 접대한다고 3개월 동안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서로가 골프 접대하겠다고. 그 중국 대사관의 자보회가 어쩌겠다는 거예요. 과잉 접대죠. 과잉 사대주의. 참 기가 찹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는 2013년 7월 22일입니다. 리샤오린 중국 인민 대외우호협회 회장이 윤병세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방문했을 당시이라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당시 첸하이 주한 중국 대리대사가 리샤오린 회장의 영접을 맡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어떤 영접을 받았는가? 자, 행사 중에 첸하이 대사 대리가 한국 측 인사들과 골프를 자주 친다는 말이 나왔는데 리샤오린 회장이 이런 말 합니다. 돈은 당신, 첸하이 당신이 내놔갖고 돌발 질문을 해가지고 첸하이 대사 대리가 벌벌 떨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매년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인 12월 1일이 되면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축하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에 민주당 의원들은 눈도장을 찍으려고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겁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매년 축하 행사를 하는데 10월 1일 국경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를 벌린다는 겁니다. 매년 기가 차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낙선해서 정치적 휴지기를 맞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중국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겁니다. 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가 손가락 잘라가지고 군대 입대 안 했다고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 친구예요. 송영길 전 인천시장,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국 사무소장을 지낸 민주당의 오기영 의원은 민주당 내 친중 인사의 핵심입니다. 이 민주당 오기영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서울 도봉구 을이죠. 이 오기영 의원은 중국 칭화대 한국 동창회장으로 주한 중국 대사관이 정기적으로 한국 정치인을 관리할 때 간사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 참 기가 찹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에는 부국장급을 파견하다가 대사관 쪽이죠. 외교 관직 부국장급을 보내다가 최근에 국장급을 파견해가지고 중국은 한국에 대놓고 홀대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본색입니다. 근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차관복급 이상을 보내는데 한국에는 급이 낮은 공무원들을 파견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지난 8일 내정간섭 발언을 두고 국장급 인사가 무례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너무 얕잡아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얕잡아 보는 거예요. 현재 국내 주재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는 모두 차관복급 이상입니다. 차관복 이상입니다. 한국 주재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가 모두 차관복급 이상인데 미국은 과거 차관복급을 주한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달 해리 헬스 예비역 육군대장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외교 의전 등에서 급이 훨씬 높아진 셈이죠. 지난해 5월 상원 인준을 받고 부임한 해리 골드버그 대사 또한 과거 필리핀, 콜롬비아 대사, 쿠바 대사 대리를 역임한 최고위급 외교관입니다. 그 급은 미국 국무부에도 몇 없는 경력 대사입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사, 이후 외무부 영사국장을 역임한 뒤에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급이 있죠. 한국에는 세 번째로 근무합니다. 아이보시 대사 또한 차관복급 이상의 고위직입니다. 안드레이 쿨리 주한 러시아 대사 또한 차관복급 이상의 고위직입니다. 그는 2002년 특명정권대사 2급자리에 올랐고 2012년 아시아 1국장을 지내들 때 특명정권대사 1급에 2018년 최고 등급인 특명정권대사로 승진한 뒤에 우리나라에 부임했습니다. 자, 이것이 한국, 일본, 러시아 대사들의 급입니다. 자, 근데 중국 대사급을 한번 봅시다. 반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국장급에 속했던 인물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망발을
망언하고 설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싱하이밍 대사의 직급을 한번 봅시다. 2011년 중국 외교부 부국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 싱하이밍이 2015년 주 몽골 대사를 맡았고 2020년 1월 주한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2020년이니까 지금 3년 됐죠. 중국은 미국 북한에는 차관급 인사를 대사로 보내고, 자 보세요. 중국이 미국 북한에는 차관급 인사를 대사로 보내고, 반면에 일본, 베트남, 한국에는 국장급을 대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베트남, 한국에는 국장급을 대사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야 급을 올린 것입니다.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019년까지 부국장급을 주한대사로 보냈습니다. 국장급 주한대사는 싱하이밍이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보내는 대사보다 급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물론이고, 본국에서는 인민해방군 현역 소장이라는 것이 한국군 준장의 원스타 준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민해방군 현역 소장인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보다 위상이 낮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보다 위상이 낮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스타라고 그러죠. 무관이 인민해방군 현역 소장 원스타, 한국말로 원스타급인데, 그것보다 주한 중국 대사 무관보다 중국 대사의 위상이 낮다는 거예요. 이처럼 급이 낮은 싱 대사가 우리 정부의 정책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얕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싱 대사의 지난 8월 발언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뜻이라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견해를 대변한 겁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싱 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중을 하는 것은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 주장에서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조치 항의하자 10일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불러들여가지고 한국이 현재 중앙관계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기를 바란다고 협박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런 말합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의 측면에 있으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한국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지난해 13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싱하이밍 대사를 두둔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리나라를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사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가? 무엇이 거도하며 무엇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정관심인가? 라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이어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한 뒤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기가 찹니다. 두 매체가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평가를 떠올려보면 싱하이밍 대사의 망언은 사실 시진핑의 뜻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의 심중을 그대로 싱하이밍 대사가 노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